혹시 나이가 들수록 내 말이 자꾸만 쓸데없는 오해를 부르거나 누군가에게는 불편하게 들려서 후회했던 적은 없으신가요? 우리는 살면서 자신을 드러내고 싶거나 잘한 일을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특히 노년에 접어들면서 지나온 삶의 경험들을 이야기하고 싶은 마음이 커질 수 있죠. 그런데 어딘가에는 자신의 자랑이 오히려 독이 되고 침묵이 더 큰 지혜가 되는 순간이 분명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굳이 떠벌리지 않아도 주변의 존경을 받고 묵묵히 자신의 자리를 지키며 빛을 발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과연 그들에게는 어떤 말의 지혜가 있는 걸까요? 단순히 과묵한 성격 때문일까요? 바로 이런 물음 속에서 우리는 오늘 동서고금의 지혜를 빌려 노후에 절대 자랑하면 안 되는 이것과 나이가 들수록 침묵해야 하는 지혜에 대해 이야기해 볼 겁니다. 현자들은 목에 칼이 들어와도 절대로 자랑하거나 떠벌리면 안 되는 세 가지가 있다고 말하며 혀를 감추고 입을 닫아야만 얻을 수 있는 진정한 품격과 평화가 있다고 입을 모아 말합니다. 지금부터 당신의 마음속 깊은 곳에 숨어있던 말과 관계에 대한 고민을 함께 마주하고 예상치 못한 깨달음을 얻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이 이야기는 당신의 노년을 더욱 지혜롭고 평화롭게 만들 중요한 기회가 될 것입니다. 저 역시 젊은 시절에는 말을 잘하고 자신을 어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회의석상에서 제 의견을 강하게 주장하고 사람들에게 저의 능력이나 성과를 알리는 것이 저를 성장시키는 길이라고 믿었죠. 하지만 시간이 흐르고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면서 말의 무게와 침묵의 가치를 깨달았습니다. 어떤 말은 의도와 다르게 전달되어 오해를 낳았고 어떤 자랑은 오히려 상대방에게 불편함이나 질투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때로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묵묵히 제 자리를 지키는 것이 훨씬 더 큰 영향력을 발휘한다는 것을 경험하기도 했죠. 혹시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당신도 말 때문에 후회하거나 어떤 말을 해야 할지 몰라 답답했던 적은 없으신가요? 제 작은 고백이 당신의 마음에 작은 위로가 되고 더 나아가 우리가 노년에 어떤 지혜로 말을 다스리고 침묵을 지켜야 할지 함께 고민하는 시작점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는 당신의 노년을 위한 가장 확실한 이정표가 될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야기할 노후에 절대 자랑하면 안 되는 이것은 단순히 겸손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흔히 자랑을 과시나 자기 PR의 한 형태로만 생각하곤 합니다. 하지만 현자들은 지나친 자랑이 오히려 독이 되고 관계를 망치며 심지어는 자신에게 해를 끼칠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진정한 말의 지혜는 혀를 감추고 입을 닫는 침묵 속에서 나옵니다. 예를 들어 노자 도덕경에서는 아는 자는 말하지 않고 말하는 자는 알지 못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진정으로 깊이 아는 사람은 굳이 자신의 지식을 드러내려 애쓰지 않으며 오히려 말의 절제가 더 큰 지혜를 상징한다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진정한 품격은 겉으로 드러나는 화려한 언변이 아니라 때로는 침묵하며 상대를 경청하고 꼭 필요한 말만 골라 하는 절제된 언어 습관에서 나옵니다. 지금부터 노후에 절대 자랑하면 안 되는 이것은 무엇인지, 그리고 혀를 감추고 입을 닫아야 하는 세 가지 이유를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이 지혜는 당신의 삶을 송두리째 바꿀 만큼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역사 속 위인들은 어떤 방식으로 말의 지혜를 발휘하고 침묵을 통해 자신의 영향력을 키웠을까요? 우리는 조선 최고의 지성으로 불리는 다산 정약용의 삶에서 그 해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다산은 18년이라는 긴 유배 생활을 겪으며 모든 것이 좌절된 듯한 위기에 처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 절망 속에서도 좌절하지 않고 오히려 학문 연구에 몰두하여 방대한 저술을 남겼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그가 유배지에서 수많은 저서를 집필했지만 스스로 자신의 업적을 떠벌리거나 자랑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묵묵히 자신의 학문과 사상을 다듬는 데 집중했습니다.
그의 위대한 업적 뒤에는 그를 믿고 지원해 준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들 역시 다산의 침묵 속에서 그의 진정한 가치를 발견하고 존경을 보냈습니다. 만약 다산이 유배지에서 끊임없이 자신의 처지를 하소연하거나 자신의 학문적 성과를 과시했다면 과연 그가 그토록 많은 이들의 존경과 지원을 받을 수 있었을까요? 그들은 다산의 묵묵한 학문적 태도와 내면의 단단함을 통해 그의 진가를 알아보았습니다. 다산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말의 지혜가 겉으로 드러나는 언변에 있지 않고 바로 침묵 속에서 길러지는 내면의 힘과 진실된 태도에 있음을 깨닫게 합니다. 노년의 당신이 진정으로 존경받는 사람이 되려면 혀를 감추고 입을 닫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자, 이제 좀 더 깊이 들어가 볼까요? 노후에 절대 자랑하면 안 되는 이것을 지키기 위해 우리는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할까요? 우리는 흔히 노년에 대한 불안감이나 외로움 때문에 다음과 같은 잘못된 말습관을 보이곤 합니다. 첫째, 자신의 과거 성공이나 업적을 끊임없이 반복해서 자랑합니다. 둘째, 자녀나 배우자 혹은 재물과 같은 자신의 소유를 과시합니다. 셋째, 타인의 불행이나 약점을 험담하거나 비난하며 자신을 높이려 합니다. 넷째, 아는 척을 하거나 남의 말을 끊고 자신의 의견만 주장합니다. 말은 쉽지만 그게 제일 어렵잖아요. 왜 우리는 아는 것을 실천하지 못하고 자명한 위험에도 불구하고 노년에 불필요한 말을 반복할까요? 우리는 인정받고 싶은 마음에 조급해하거나 타인의 시선에 갇히거나 과거의 영광에 집착하기 때문입니다. 혹시 당신도 노년에 스스로의 가치를 입증하기 위해 혹은 외로움을 피하기 위해 불필요한 자랑이나 말로 시간과 에너지를 낭비하고 있진 않으신가요? 노자 역시 기대하지 않으면 실망도 없다 했습니다. 물론 모든 관계에 아무런 기대도 하지 않으려는 태도가 항상 옳다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과도한 기대를 내려놓고 상대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태도는 우리 마음을 한결 자유롭게 해줍니다. 마치 묵직한 돌을 내려놓은 듯 가슴이 훨씬 가벼워질 수 있지요. 어쩌면 우리는 진정한 말의 지혜와 나의 노년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깨닫는 대신 그저 막연한 불안감이나 과거의 방식에 갇혀 있었던 것은 아닐까요? 지금 당신의 마음속에 어떤 말 습관들이 버거운 짐처럼 느껴지는지, 그리고 그 짐을 내려놓았을 때 당신의 노년이 어떻게 변화할지 솔직하게 스스로에게 질문해 볼 시간입니다. 이 질문은 당신의 노년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노후에 절대 자랑하면 안 되는 이것을 지키고 혀를 감추고 입을 닫는 지혜로 존경받는 노년을 보내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할까요? 현자들의 지혜는 우리에게 이 비법과 함께 당신의 운명을 바꾸는 처세술과 대화법을 제시합니다. 이 지침들은 당신의 남은 삶을 더욱 품격 있고 의미 있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 첫 번째 비법, 나의 성공을 자랑하지 마세요. 노후에 절대 자랑하면 안 되는 이것은 바로 과거의 영광입니다. 사람은 평소에는 자신의 성과나 재능을 자랑하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과거의 영광을 끊임없이 들추어내어 자랑하는 것은 오히려 역효과를 냅니다. 상대방은 당신의 이야기에 공감하기보다 지루함을 느끼거나 심지어 질투심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소크라테스가 너 자신을 알라 했듯이 우리는 자신의 현재 위치와 상대방의 상황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진정한 지혜는 과거의 영광을 과시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의 삶에 만족하고 겸손하게 살아가는 데서 나옵니다. 오늘부터 과거의 자랑 대신 현재의 소박한 행복을 나누는 연습을 시작해 보세요. 당신의 침묵이 더 큰 존경을 불러올 것입니다. 두 번째 비법, 나의 재산을 자랑하지 마세요. 부는 침묵 속에서 더 빛납니다. 정약용은 바른 것을 행하는 데는 작은 망설임도 없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자신의 재산이나 경제적인 여유를 자랑하는 것은 노후에 가장 경계해야 할 행동 중 하나입니다.
부를 과시하는 것은 주변 사람들에게 위화감을 주거나 당신을 속물로 보이게 할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당신을 노리는 사람들, 즉 사기꾼이나 좋지 않은 의도를 가진 사람들을 끌어들일 위험도 있습니다. 에피크로스는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을 구분하라고 했습니다. 당신의 재산을 통제할 수는 있지만 그것을 자랑함으로써 타인의 시선이나 의도를 통제할 수는 없습니다. 진정한 부는 소박하게 즐기고 베풀 때 그 가치를 바랍니다. 오늘부터 당신의 재산에 대한 언급을 삼가고 오히려 당신이 가진 것을 다른 사람과 나누는 지혜를 발휘해 보세요. 침묵하는 부자가 훨씬 더 존경받는 법입니다. 세 번째 비법, 나의 자식을 자랑하지 마세요. 자식의 성공은 자식의 몫입니다. 플라톤은 사색하지 않는 삶은 살 가치가 없다고 했습니다. 자식이 잘 되는 것은 모든 부모의 기쁨이지만 자식의 성공을 자신의 성공인 양 끊임없이 자랑하는 것은 자식에게 부담을 주거나 듣는 이에게는 불쾌감을 줄 수 있습니다. 자녀는 독립적인 인격체이며 그들의 성과는 그들의 노력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부모의 지나친 자랑은 자녀의 독립성을 저해하고 관계에 불필요한 그림자를 드리울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자녀의 성공을 자랑하기보다 그저 그들의 노력을 대견하게 여기고 조용히 응원하는 부모가 되어보세요. 자녀는 당신의 묵묵한 지지와 사랑을 더 크게 느낄 것입니다. 침묵하는 사랑이 더 깊은 울림을 줍니다. 물론 여기서 모든 인간관계를 단절하고 혼자 고립되라는 것은 아닙니다. 정약용 또한 좋은 관계는 삶을 풍요롭게 하지만 나쁜 관계는 삶의 에너지를 고갈시킨다고 역설했습니다. 즉, 우리가 누군가를 곁에 두되 참으로 소중한 인연이라 느끼는 사람이라면 분명 값진 관계가 될 것입니다. 하지만 얕은 관계나 이익 관계에 기반한 소통은 때로는 노년의 평온함을 깨뜨릴 수도 있습니다. 삶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우리는 더 적절한 거리를 유지하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진정한 관계는 내 삶을 북돋아주고 영혼의 깊은 부분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관계일 겁니다. 그러나 그런 관계는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한평생을 살아보니 그 소수의 인연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도 떠올려 보십시오. 살면서 말 때문에 아파했던 순간은 몇 번이나 되었는지, 그리고 그 아픔의 대부분은 어디에서 왔는지를 말입니다. 혹시 나의 지나친 말이나 자랑 때문에 상대방에게 불편함을 주었던 것은 아니었는지. 기대가 큰 만큼 실망도 커지는 법입니다. 노자 역시 기대하지 않으면 실망도 없다 했습니다. 물론 관계에 아무런 기대도 하지 않으려는 태도가 항상 옳다는 것은 개인의 선택입니다. 그러나 과도한 기대를 내려놓고 상대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태도는 우리 마음을 한결 자유롭게 해줍니다. 마치 묵직한 돌을 내려놓은 듯 가슴이 훨씬 가벼워질 수 있지요. 여기서 우리는 고독을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젊었을 때의 고독은 왠지 외롭고 무섭기까지 합니다. 뿌옇게 안개 낀 들판에 홀로 서 있는 것 같은 막막함에 견디기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누구든 끊임없이 누군가를 찾아 헤매고 이런저런 모임에 기웃거리게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고 인생의 기쁨과 슬픔을 충분히 맛보다 보면 고독에 깃든 묘한 아름다움과 충만함을 알게 됩니다. 헨리 데이비드 소로우가 나는 고독 속에서 좋은 동반자를 발견했다고 말했듯이 혼자만의 시간을 음미해보면 결코 그 시간이 공허하지 않다는 걸 깨닫게 되지요. 아침에 일어나 따뜻한 차 한 잔을 홀로 음미할 때 들리는 새 소리나 바람 소리에 마음이 잔잔히 흔들릴 때 오래전에 즐겨 듣던 음악을 다시 들어볼 때 우리가 느끼는 그 고요한 행복은 분명 고독의 다른 얼굴입니다. 삶의 후반부에는 이 고독의 맛이 더욱 깊어집니다. 타인이 줄 수 없는 섬세하고 내밀한 감정들이 고독 속에서 피어나기 때문입니다. 그 순간들을 자주 누리다 보면 시끄러운 모임에서 잠깐 웃고 떠드는 시간과는 비교도 되지 않는 순도 높은 기쁨을 맛보게 됩니다. 마음이 충만하니
굳이 많은 말이나 자랑이 없어도 괜찮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더 나아가 정약용은 대부분의 인간 관계는 사실 이 관계에 기반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학교나 직장 혹은 취미 활동을 통해 맺은 인연들 중 상당수는 그 연결고리가 사라지면 연락마저 끊기게 됩니다. 공자도 말했듯이 이익을 쫓아 몰려든 무리는 이익이 떨어지면 흩어지기 마련입니다. 이런 일은 결코 드물지 않습니다. 당신이 직장을 옮기는 순간 함께 어울리던 동료들이 언제 그랬냐는 듯 연락하지 않게 되기도 하고, 또 학창 시절엔 둘도 없는 친구 같았던 사람들이 졸업 후에는 각자의 삶에 치여 점점 잊혀지기도 합니다. 물론 이런 자연스러운 흐름이 늘 슬픈 것만은 아닙니다. 인생은 원래 끊임없는 만남과 이별의 연속이며 이런 변화를 통해 우리는 또 다른 배움을 얻게 됩니다. 문제는 그 흐름을 억지로 붙잡으려 하거나 이미 의미가 희미해진 관계에 매달리는 데서 생겨납니다. 그렇게 매달리면 마음의 상처만 커질 뿐입니다. 삶의 후반부에는 눈앞의 관계들이 조용히 사라지는 모습을 그저 담담하게 받아들이게 됩니다. 모든 것이 영원하지 않음을 충분히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진정으로 귀한 관계는 어떤 시기가 지나도 서로를 잊지 않고 다시 이어지게 마련이라는 믿음도 생깁니다. 이렇듯 인생의 후반기는 세월의 흐름과 함께 변하고 사라지는 관계들, 그리고 무엇보다 자기 자신의 내면까지 두루 살피게 만드는 시간입니다. 말조차도 인생의 계절을 따라 변화한다는 사실은 어쩌면 당연합니다. 젊을 때에는 열정적이고 끊임없이 자신을 드러내는 말이 관계를 단단하게 묶어줍니다. 그러나 중년에 들어서면 조심스럽고 신중한 언행이 중요해집니다. 그리고 노년에 이르러 예전 같지 않은 체력과 달라진 가치관 속에서 자연스럽게 무건의 가치를 깨닫게 됩니다. 석가모니가 말했듯이 모든 것은 변한다. 그것이 유일한 진리다. 말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영원히 나를 드러내야 한다는 욕심은 젊은 날의 순수하고 아름다운 바람이지만 노년에는 그 욕심에 너무 집착하기보다 자연스러운 변화를 수용하며 마음의 고요를 찾는 편을 택하게 됩니다. 이처럼 변화 속에서 우리는 어떤 말을 해야 하고 어떤 말은 삼가야 할 것인가를 선택하는 능력을 기르게 됩니다. 실제로 말을 하고 나서 에너지가 충전되는 느낌이 드는가, 아니면 이상하게 기운이 빠지고 후회만 드는가를 유심히 살펴보는 것이죠. 노년에는 예전처럼 무작정 많은 말을 하기보다 침묵과 진심이 담긴 소수의 말만으로도 삶이 충분히 품격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한 진정한 친구는 또 다른 자신이다라는 경구가 말의 지혜에도 더욱 깊이 와 닿는 순간입니다. 나와 비슷한 영혼의 결을 가진 사람과는 이득이 없어도 한결같이 교감하며 시간이 흘러도 흔들리지 않는 유대감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결국 다산정약용과 현자들이 던진 메시지는 단순히 말을 하지 않거나 자신을 숨기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진정성과 내면의 품격에 기반합니다. 당신의 내면이 단단하고 굳이 말로 자신을 증명하려 하지 않아도 스스로의 가치를 알 때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당신에게 이끌리고 존경을 표할 것입니다. 외부적인 노력이나 과시적인 태도에 매달릴 필요가 없습니다. 도리어 당신이 가진 본연의 빛을 묵묵히 발할 때 사람들은 당신의 진심을 알아보고 당신을 따를 것입니다. 이 인생의 황혼기에 접어든 우리는 외부가 아닌 내면에서 참된 위안을 얻고 자족의 기쁨을 누리며 진정한 품격을 발견하는 쪽을 택합니다. 사람은 태어날 때도 홀로, 마지막 순간에도 홀로라는 사실을 알기에 이제 더는 외부에만 목매지 않습니다. 우리가 오늘 나눈 노후에 절대 자랑하면 안 되는 이것과 혀를 감추고 입을 닫아야 하는 세 가지 이유를 다시 한번 기억하세요. 첫째, 과거의 영광을 자랑하지 마세요. 당신의 침묵이 더 큰 존경을 불러옵니다. 둘째, 재산을 자랑하지 마세요. 부는 침묵 속에서 더 빛나고 당신을 안전하게 지킵니다. 셋째,
자식을 자랑하지 마세요. 자식의 성공은 자식의 몫이며 당신의 묵묵한 사랑이 더 큰 울림을 줍니다. 석가모니가 내 안의 등불을 밝혀라 했고 공자가 마음에 미혹되지 않고 하늘의 뜻을 알게 된다고 말한 것처럼 결국 노년의 지혜로운 말은 외부의 기술이 아니라 자기 영혼의 빛을 더욱 밝히고 인간 본연의 가치를 탐구하는 존엄하고 소중한 과정에 있습니다. 삶을 되돌아보면 수많은 만남과 이별이 있었고 그 가운데서 느꼈던 환희와 절망도 있었으며 어떤 순간에는 쉽게 웃을 수 있었지만 또 다른 순간에는 한없이 울고 싶었던 기억도 있습니다. 그 모든 경험이 지금의 나를 만든 자양분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더 이상 불필요한 말이나 과시적인 태도에 얽매이지 않고 세상의 인정과 시선을 구걸하지 않아도 될 때가 되었습니다. 누구에게도 간섭받지 않고 스스로를 온전히 들여다볼 수 있는 시간, 그리고 자기 내면과 솔직히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한다면 그것이야말로 당신의 노년을 변화시킬 가장 값진 선물이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만약 지금도 자신의 말 때문에 관계에서 상처받아 괴로워한다면 잠시 멈춰 서서 스스로에게 물어보면 좋겠습니다. 내가 이토록 많은 말을 하거나 나를 드러내려는 이유는 정말 진심을 나누고 싶어서일까? 아니면 그에게서 얻고 싶었던 인정이나 관심을 갈구해서일까? 대답은 저마다 다르겠지만 대개는 후자 쪽이 더 많을지 모릅니다. 그러니 기대와 집착을 조금씩 내려놓아 보세요. 내면에 부는 바람이 잔잔해지고 어색했던 관계도 자연스럽게 거리를 둔 채 더 맑은 모습으로 남거나 혹은 흩어지게 될 것입니다. 인생의 후반부는 어느 면에서 앞서 지나온 시간들을 차분히 정리하고 진짜 소중한 가치를 발견하는 시기입니다. 그리고 그 가치가 바로 나 자신에 대한 이해와 침묵 속에서 피어나는 품격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이 깨달음을 얻으면 꼭 주변 사람들에게서 칭찬받거나 인정받지 않아도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오히려 혼자만의 고독한 시간에도 가슴이 뭉클해지고 사소한 일상에서도 감사함을 찾게 됩니다. 눈물이 핑 돌 만큼 뭉클한 감동을 우리는 우리 스스로의 내면에서도 충분히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끝으로 우리가 왜 태어났고 왜 이렇게 수많은 감정과 경험을 거쳐야 하는지에 대한 궁극적인 답은 아직도 미스터리일지 모릅니다. 하지만 분명한 사실 하나는 우리는 누구나 언젠가 떠나야 한다는 것이며 그 떠나는 순간에도 결국 홀로 걸음을 옮기게 된다는 점입니다. 노년이 되면 그 홀로임을 더 이해하고 성숙한 방식으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과거에는 두렵고 슬프기만 했던 고독이 이제는 너무나 내밀하고 아름다운 시간으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합니다. 노후에는 불필요한 자랑 대신 침묵이 금이라고. 혀를 감추고 입을 닫을 때 비로소 진정한 품격과 평화가 찾아온다고. 이 생각에 도달하면 어딘가 모르게 마음이 뭉클해지고 평화가 찾아옵니다. 세상의 소음이 잦아들고 비로소 오롯이 나라는 사람을 느낄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러한 순간들을 진정으로 누릴 줄 아는 사람이야말로 노년에 가장 충만하고 여유로운 행복을 누리게 되는 자일 것입니다. 오늘 당신의 삶에 중요한 질문을 던져보세요. 나는 진정으로 나를 위한 삶을 살고 있는가? 당신의 삶이 늘 평화롭고 지혜롭기를 바랍니다. 저희 인생 문답은 앞으로도 당신의 삶에 빛이 되는 소중한 한마디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당신의 관심이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